그래서 55쪽에 보시면은 사회 불평등 지문이 있는데,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아, 흰색 어디 갔어, 진짜로. 희한하네.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가 묶였습니까? 인문, 예술, 사회, 문화 였겠죠. 인문, 예술, 사회, 문화, 뭐 경제, 그 다음에 이 인문 안에 이제 뭐 종교도 있고 막 등등등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런 애들이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될까? 시작을 봤을 때 인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지문들이 있어요? 개념에 철학, 종교, 아니면 어떤 뭐 이론들이 있죠. 근데 얘네들은 어떤 하나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나요? 보통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철학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 근데 그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거 무언가를 까면서 발전을 하죠. 그럼 2개 이상이 나와. 종교도 우리 종교의 역사만 보더라도 제일 인류에 있어서 중요한 종교들이 몇 개가 있죠. 불교니, 기독교니, 천주교니, 이런 대중적인 종교들도 다 뭐야? 과거와 현재가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야. 그럼 걔네도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2가지고, 이론 같은 것도 서로가 발전하면서 했기 때문에 얘네 다 2가지입니다. 예술도 똑같아요. 왜? 예술 이론도 항상 우리 보면은 이런 애가 있고 이런 애가 있다. 둘의 차이점 얘기를 해주잖아요. 다 똑같아. 그럼 얘네들은 왜 묶이냐? 거기다 한 가지 이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올 텐데 주로 얘는 고3 때 안 나와. 그럼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이론을 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비교. 대조하겠죠. 그래서 요런 글들 있죠. 여기에 지금 수록된 인문, 예술, 사회, 문화 분야에 있는 글들은 다 뭐 하면서 읽으면 돼? 비교와 대조를 하면서 읽으면 돼. 비교 얘기는 뭐예요? 비교가 뭐야? 못 찾는 거야. 공통점이고 대조 차이점이야. 그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 알았어. 근데 이게 지문 보면은 뭐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되는지는 어디 나와요? 문제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바로 옆에 보면 지금 불평등 지문 있죠? 뭐에 대해서 읽어야 됩니까? 어디 갔어? 문제 같이 보세요. 문제부터 보세요. 지문이 더럽게 기네. 자, 문제 보시면은 1번에 윗글의 내용 전개 방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내용 전개 방법이라고 나왔어요. 이런 거는 우리의 토픽밖에 알려주지 못합니다. 무엇을 봐야 되는지는요,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얘는 전개 방법이기 때문에 읽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보기 전까지는. 그래도 대충 추론을 할 수 있어요. 비교나 대조인지.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야? 내용 파악 문제입니다. 내용 파악 문제. 그래서 보면은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이해로 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자, 문제 보시면은 봐봐. 기억은 실제했던 역사 뭐랑 다르다. 기억은 디귿과 다르다. 니은은 기억과 유사하다. 니은은 디귿과 유사하다. 디귿은 기억과 다르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 뭘 알아챈 거야? 다르다. 뭐 한 거야, 얘들은? 대조했으면 알고, 유사하다 나왔으면은. 얘는 비교했으면 알 수 있죠. 그러면, 아, 요거대로 흘러가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 같은 거는 어디서 알아요? 문제 보시면, 아, 루소의 견해래요. 그러면 아까 나온 루소의 견해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란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나오는 단어들 보면은 뭐 욕망이라는 날 나오고, 근데 이거는 이제 보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지문에 대한 내용은 잘 알 수가 없고, 다음 거에서 이게 이제 윗글을 바탕으로 재구성을 했대요. 그러면 즉 우리가 맨날 지문에서 나오는 윗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이라는 문제가 얘는 4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보면 이제 우리가 지문의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거기다가 또 누구야?
홉스와 루소의 대담이래요. 그러면 얘네는 둘 중에 하나겠지. 아, 그럼 홉스와 루소에 대한 이야기가 지문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같은 걸로 나오거나 공통점으로 나오거나 차이점으로 나오겠구나. 알 수가 있겠고.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사회 불평등. 그 다음에 사회 질서, 사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불평등을 제도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국가 권력, 인정, 뭐 자유화. 그럼 국가 권력이 아까 여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도 국가 권력 또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돼? 불평등이라는 것과 국가 권력 간의 상관관계를 홉스와 루소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보면서 보면 되죠. 이거를 문제 읽기 전에 빠르게 찾아내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러면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지문을 봐야 될지가 일단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문을 통해서 볼 건데요. 내가 지문할 때 파란색으로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지문에나 적용이 가능한 걸로 체크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주는 게 그냥 내용 파악입니다. 이 지문에서만 쓸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유준아, 이제 이거 보거라. 사회 불평등은 한 사회 내에서 권력이나 부와 같은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서열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누구나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희소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죠. 지금 그 우리에게 뭐 얘기해주고 있어요? 역시나 아까 봤던 대로 사회 불평등이라는 것을 일단은 전제로 까는 거죠. 근데 1문단에서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가는 이유는 뭡니까? 정확하게 짚어주고 가는 거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할 거니까 까먹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사회 불평등이라는 건 뭐야?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면 뭐 적폐 같은 거, 부당한 것들이죠. 얘는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다? 중요한 것과 같이 불평등하게 분배된 건데, 얘는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찝어주고 가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 불평등을 없앨 수 있어. 그럼 근본적으로 없애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걸 이미 1문단에서 찝어주고 간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그러나 같은 게 중요한데, 왜냐면은 이 그러나 하지만 왜냐하면 같은 거는 좀 다르지. 아니면 뭐 하지만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나만 보면 발작하라면서 내가 세모를 하라고 했어요. 그럼 왜? 앞에 있는 거와 다른 게 나오니까라고 매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랑 여기까지죠? 얘랑 얘가 서로 대조된다라는 거를 좀 이어서 봐야 돼요. 뒤에만 봐서는 이제는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 왜? 고3이시잖아요. 1, 2학년 때는 뒷문장만 봐도 돼. 왜? 앞에 있는 거는 싹 다 부정 처리가 돼버리니까. 하지만 이제는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온다는 거죠. 뒷문장이 이러하니까 앞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야 라면서 그 이유까지 알아줘야 돼. 그래서 그러나 나오면은 앞뒷 문장까지 같이 좀 보시면서 내용을 파악을 하라고. 불가피해.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없을 수 없다며. 하지만 근대에 접어들면서 개인들이 각성하고 구조화된 불평등에 불만을 느끼면서 불평등의 문제는 사회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뭐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야? 없애지는 못하지만 줄이기는 해야겠구나.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알아내야 되죠? 문제 상황의 원인을 알아야 되죠. 왜 일어났는가? 그러면 우리 이것만 봐도 그러면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는 거 아닌가? 당연하지. 그래서 쭉 가다가 이런 시기에 루소는 루소 체크를 하고 가야죠. 왜?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봤을 때 누구 얘기 나왔어? 사람 이름? 루소랑 홉스 둘 나왔죠. 그런 사람, 그러면 이제 루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겠구나. 그러면서 불평등의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라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런 1문단에서는요, 배경 설명을 때리는데, 이 배경 설명이 뭐냐? 우리가 읽으면서 이 지문에 대한 왜라는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게 여기예요. 이걸 왜 썼는데? 이래서 쓴 거예요. 이 지문에서는 뭡니까? 불평등이라는 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결을 하려고 원인 분석을 해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근데 그 사회 불평등도 니들이 알고 있는 사회 불평등에다가 살더 붙인 거죠. 없앨 수 없는 거라는 거를 하나를 찝고 이제 가주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이 문단 보시면 이제 얘기를 해주겠죠? 루소는 뭐야? 루소는 사회 불평등의 기원을 탐구하기 위해 인간 최초의 상태, 즉 자연 상태를 가정했다. 루소가 가정한 자연 상태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문장이 끊어져 있는 것 같지만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자연 상태 가정했다 놓고 여기서 계속 똑같이 나오잖아. 이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그냥 루소가 현재 인간에서 교육으로 축적된 지식이나 관습, 인류의 역사를 통해 얻은 인위적인 능력을 제거한 순수 상태를 가정과 추리를 통해 상상한 것이다. 무엇을? 루소가 얘기한 자연 상태라는 것인데, 그러면 자연 상태란 뭐다? 인위적인 능력을 제거한 순수 상태를 상상한 것이요. 뭐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면은 문장을 읽을 때요, 일단은 여기 앞에 문장 뒤에 문장 똑같이 나온 거는 그렇다 쳐 쉽게 찾을 수 있어. 근데 얘는요, 앞에 문장 실컷 얘기하고 뒤에서 이거를 제거한 거니까 앞에 거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루소가 가정한 자연 상태는 실제 했던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 그러면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는 역사가 아니라고 하고 여기서는 역사를 통해 얻은 것을 제거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즉 루소가 얘기를 하는 거는 실제 존재하는 겁니까? 루소가 얘기한 거는 뭐죠? 루소가 얘기를 하는 거는요,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이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역사로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통해 얻은 것을 제거를 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게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루소 입장에서는. 그러면 루소 입장에서 그러면 불평등이란 건 왜 발견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얘랑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겁니다. 두 번이나 얘기를 했으니까, 같은 단어가, 키워드가. 그래서 루소는 자연 상태의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안락함과 자기 보존을 원하는 자기의 다른 감성적 존재들이 고통받는 것을 혐오하는 연민과 같은 본능적 감정이라고 보았다. 결국 자기애와 연민은 뭐라고 얘기한대요? 본능적 감정이라고 한답니다. 누가? 루소가.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해서 루소의 이야기만 해주고 있는 거죠. 루소의 추론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 행복은 먹는 것과 휴식이었고 불행은 굶주림과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거 불평등입니까? 그들은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 신체를 단련했을 것이다 하면서 뒤를 읽어봐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자연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개념 설명이에요. 이게 다. 근데 추론에 따르면이니까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선전포고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 요 밑에는 뭡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은 뭐로도 나올 수 있습니까? 예시를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어떤 한 사례를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밑에를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이미 너네가 이해가 끝났다라면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즘 비문학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너네 배경 지식으로는 풀 수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는 먹는 것이 휴식, 이거는 고통이야. 그리고 자연에 적응하기에 신체를 단련했다. 아이고 왜 계속 안 넘어가. 그들은 넓고 비옥한 숲에서 양식 구하고 때문에 타인의 도움받을 필요도 없고 타인 해칠 욕구도 없다. 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규칙 구속 없고 주어진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월에 대한 욕망, 선과 악에 대한 개념도 없다. 불평등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신체적 불평등이지 사회적 불평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뭐야? 읽어보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뭐가 없었다라는 게, 그러면 이거 노란색으로 써야 되는데, 자연 상태는 사회 불평등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 그래서 자연 상태 뭔지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도 무엇을 찾을 수가 있냐면 자기애와 연민을 가진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사회 불평등이라는 거는 일단은 너네가 생각했을 때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부정이죠. 왜? 1문단에서 뭐라 했어요? 그 불평등은 뭐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불안 요소라며. 사회 불안 요소. 긍정적인 게 아니야. 부정적인 거야. 근데 얘들은 지금 어떤 거야?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이런 긍정적인 거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럼 앞에서 1문단에서 얘기한 부정적인 거랑 어떻게 돼요? 대조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는 당연히 사회 불평등이 없었다라는 것도 니들이 어떻게 추론이 가능한 거지.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루소가 얘기를 하는 거에서 자연 상태가 왜 중요합니까? 그럼 원래 이랬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불평등이 되었다? 1분단에서 얘기한 그 역사 때문이죠. 역사가 발달하면서. 그럼 그거에 대한 이제 왜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불평등이 생겨났는가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뭐 질문하는 거고, 루소는 인간을 둘러싼 무엇의 변화, 환경 변화와 인간에게 일어나는 정념을 가정했다. 자, 보시면은 1문단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였죠. 그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지금 3문단으로 왔어요. 2문단은 단지 뭡니까? 이거를 정확히 더 이해하기 위한 개념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얘였네요. 얘가 핵심이야. 얘가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 근데 얘도 알아볼라 지금. 제대로 몰라. 근데 또 몇 개가 나왔어? 하나, 둘. 그럼 도대체 이 환경의 변화와 인간에게 일어난 정념이 뭔지 또 봐야 돼. 인구가 증가하고 자연이 더 이상 풍족한 양식을 주지 못할 때 홀로 떠돌던 인간은 생존을 위해 공동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아, 이거구나. 그럼 요 핵심 내용에 대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핵심 내용이라 하고, 요거는 세부 내용이 되는 거죠. 핵심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 그러면 인간에게 일어난 정념도 뭔지 좀 봅시다. 저 정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영할 때 생각념자라는 거는 우리가 알아줘야 돼. 왜? 너네 고3 정도 되면은 이런 쉬운 한자어 같은 거는 이미 너네가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야 비문학을 읽을 때 멘탈이 안 나가지. 그래서 공동생활을 통해 인간의 정신 속에가 뭐야? 그게 인간에게 일어난 정념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얘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여기겠네요.
크다, 작다, 강하다, 약하다 같은 관계에 대한 지각 생겨나고요. 점차 인간은 비교하는 데 익숙해지고 타인에게 강하고 우월한 사람으로 비치기를 바라는 정념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럼 지금까지 여기가 뭐야? 요거에 대한 세부 내용이었던 거지. 이건 모든 지문이 다 이렇게 적용이 가능해요. 이것만 읽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제는. 알려주면은 그거에 대한 세부 내용을 꼭 이어놓으세요. 왜? 그러고 반드시 이해를 하고 찾아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문 2번 읽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의 불평등의 단서가 된다고 무엇하면서 그냥 요약하고, 자, 이게 문제야. 이게 불평등의 기초야. 자세한 거는 니들이 찾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잊어라, 잊지 말아라. 또 잊으면 안 되겠지. 잊으려고 봤더니 뭐가 있어요, 뒤에. 여기에 루소는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3단계로 진행되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찾았던 1문단에서 역사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인 거죠. 결국 루소가 얘기한 게 그대로네요. 역사가 문제였네요. 발달하면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더 추론이 가능한 거지. 역사가 발달하면서 무엇이 변화했고, 환경이 변화했고, 인간에게 어떤 전념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것을 몇 단계로? 3단계로. 그럼 여기 부분은 전개 과정이 뭡니까? 과정이죠. 그럼 아까 전개 방식 문제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파악하면서 넘어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단서가 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루소는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3단계로 진행되었대요. 근데 과정도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뭐다? 점층입니다. 점층적 과정이에요. 단계니까 위계가 있잖아요. 봅시다. 그래서 먼저 1단계는 소유권이 발생하고 부자와 빈자가 나누어지는 시기이다. 소유권이라는 게 이제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네요. 1단계에서는. 야금술과 농업의 발명은, 야금술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 보석 같은 거 찾아내는 거, 반짝이고 막 빛나는 거, 모래에서. 땅의 생산성을 높여 자연의 한계를 극복했지만 소유라는 새로운 권리를 낳았다. 1단계에서는 이거로 인한 불평등을 얘기를 하겠네. 소유라는 거에 대한 불평등이겠죠. 그래서 그 결과 토지나 농기구 같은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 힘이 세거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생산하고 소유를 늘릴 수 있다. 때문에 소유의 정도의 차이에 발생해서 이걸로 인해 인간은 욕망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빈부격차는 심해진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핵심에서는 환경변화랑 인간에게 일어난 정념이죠. 여기가 환경변화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정념 부분이죠. 핵심 얘기한 거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어디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비문학은 그죠. 이 얘기가 왜 나와? 이 얘기가 왜 나와? 이젠 핑계야.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전문단에 있어.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1단계. 1단계에서는 환경의 변화, 농업기술, 야금술 발달해서 소유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 결과 인간은 소유에 대한 욕망을 지니게 되었다. 넘깁니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도 찾아보자고. 여기서는 2단계에서는 행정권력이 제도화되면서 강자와 약자가 구분되는 시기이다. 그래서 부를 향한 욕망과 폭력과 약탈을 야기하게 되는데 부자나 빈자 모두 혼란한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를 중재해줄 법률과 국가 권력을 필요하게 된다. 자,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사회 불평등하고 국가 권력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냈었죠. 이제 나오네요. 그럼 여기 부분을 좀 어떻게 봐줘야 돼? 좀 디테일하게 봐줘야겠지. 국가 권력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국가 권력을 필요하게 되는 이유는 요거 때문이죠.
이거는 너는 찾을 수 있죠. 이 정도는 같은 문장 안에 있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진 치안 질서 속의 부자들은 그들의 특권을 확고히 하고 약자들, 빈곤한 사람들은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불평등이 제도로 인정되는 것이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환경의 변화 나왔습니까? 환경 변화고요. 인간에게 생긴 정령은 뭡니까? 얘가 정령이죠. 근데 부자들은 그들의 특권을 확보하고 하고 빈자들은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한대. 자, 보시면은 국가 권력에 내가 디테일하게 보라고 했죠. 국가 권력은 왜 생긴 거예요? 왜? 폭력과 약탈을 야기하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필요로 해요. 하지만 이 국가 권력이 정당한 겁니까? 평등한 권력이에요. 불평등이 제대로 인정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루소는 국가 권력이라는 게 뭐에 일조를 한다고 보는 거죠? 네, 불평등에 일조를 한다고 보는 문장인 겁니다. 왜? 부자들은 특권을 확보해 하고요. 빈자들은 권리를 포기했다고요. 그게 이제 국가 권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불평등한 거라고요. 그래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조금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아까 문제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아, 루소는 국가 권력을 불평등하다고 봤구나. 왜? 부자와 빈자들에게 평등하게 거둔 게 아니라 부자들은 자신의 사유 재산을 위해서, 약자들은 자신의 것을 남아있는 거라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해서 얻은 거니까요. 넘어가도 돼요? 네, 마지막 3단계. 3단계는 어디 갔어? 전제 권력이 법률을 대체해서 주인과 노예가 구분되는 시기입니다. 전제 권력이라는 거에 대한 단어 뜻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전제 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이걸 뭐라고 하지? 견제. 견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얘가 까라 하면 다 까는 겁니다. 그냥 뒤지려면 뒤지시든가 이런 거예요. 뒤지시든가도 아니야. 그냥 뒤지려면 뒤져 이거야. 권력이 그냥 막강한 게 전제 권력이에요. 그럼 그런 거를 보자. 합의에 의해 성립된 정부는 의사결정을 선거에 맡길 수도 있으나 선거가 빈번해질수록 패단 높아지고 혼란해진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떠한 전제를 깔았죠.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어. 하지만 그거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대? 부패해진대. 그래서 이를 이용해 야심찬 통치자들은 인간 간의 분열과 불신을 조장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완전히 달라졌죠.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는 이런 게 있었습니까? 자기애와 연민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뭐야? 분열과 불신으로 생겨버리는 거야. 결국 합의는 파기되고 최강자의 법이라고 불리는 전제 권력의 의지만 남게 된다. 루소는 그래서 이런 전제 권력에 의한 불평등이 극에 달한 결과 보통의 인간들은 평등한 노예로 살아가는 새로운 자연 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는 통치자들은 분열과 불신을 조장한다. 그러고 합의는 파기되고 최강자의 법이라 불리는 이것만 남게 된다. 그러니까 얘가 욜로 나간 거고요. 전제 권력에 의해 불평등이 극에 달해서 새로운 자연 상태가 나타난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자연 상태. 자, 자연 상태는 우리 어떤 자연 상태였죠? 모두가 어떤 거예요? 불평등했어요? 평등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불평등이 극에 달했는데 왜 새로운 자연 상태라고 얘기가 나왔을까요? 불평등 속에서도 평등합니까? 그 말이 없으면 자연 상태란 말 쓰면 안 되잖아. 평등해요. 다 같이 못 살자. 평등한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자연 상태다라는 거죠. 루소 이야기는. 어쨌든 자연 상태네. 우리 다 같이 못 살고 노예니까. 그래서 새로운 자연 상태라는 말을 해놓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 니은이죠. 아까 기억 자연 상태죠. 얘네 둘 뭐 하는 거 나왔어요? 공통점 차이점 찾는 거 얘기 나왔겠죠.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그럼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밑줄도 다 쳐놨을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문단에서도 원인,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인과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원인, 그거의 결과. 넘깁니다. 그래서 사회 불평등에 대한 루소의 이러한 생각은 17세기 대표적 철학자인 홉스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 사람 하나 더 나왔죠. 루소가 누굴까요? 홉스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 겁니다. 홉스가 루소를 비판한 게 아닙니다. 루소가 홉스를 깐 거예요. 문장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루소의 생각이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파악을 하고 가세요. 그러면 봐봐. 루소랑 홉스 나왔어. 비판했대. 그러면 뭐 얘기할까? 루소랑 홉스의 차이점, 공통점? 비판이니까 차이점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지. 근데 홉스 도라고 나와 있습니까? 홉스 도라고 하면 여기는 그건 공통점 얘기하는 거야. 이 문장. 홉스도 루소와 마찬가지로 자연 상태를 가정하고 이를 인간사회 형성과 국가 권력에 대해 설명한 바가 있다. 얘는 공통점이야. 공통점은 뭐야? 자연 상태 가정하고 국가 권력 어떻게 나왔는지를 짚어줬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공통점인데, 하지만 그럼 여기 공통점, 그러니까 당연히 하지만 나와서 보니까 이제 뒤에는 다 차이점 얘기를 해줄 겁니다. 홉스가 가정한 자연 상태는 국가의 권위와 법률이 작동하지 않은 무정부 상태, 즉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들어가는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랑 차이점? 루소의 자연 상태와 차이점입니다. 심지어 얘가 또 디귿이야. 기억, 니은, 디귿. 그럼 우리는 다 끝났어. 이따가 뒤에서 문제 그냥 족밥으로 풀 거야. 그래서 루소는 아까 자연 상태의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 다 착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홉스는 자연 상태를 허영심, 시기심과 같은 정념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다른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상태, 즉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 상태라고 규정한다. 완전 다르죠? 아예 정반대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의 투쟁은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연적 권리를 국가에 넘겨줄 때 끝난다. 그러면 얘는 자연 상태 나왔고 그 다음에 국가 형성이 어떻게 됐다? 결국 자연 상태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국가에게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권리를 넘긴 거야. 그럼 보시면 루소에게 2단계가 얘한테는 자연 상태에서, 루소 2단계에서도 자기들이 살려고 국가 권력 포기한다며. 얘는 자연 상태에서 바로 국가가 형성된다라고 본 겁니다. 루소는 그게 2단계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뭐야? 누구에 대한 얘기야? 홉스라는 다른 사람 견해가 나온 거예요, 얘는. 루소 얘기만 주구장창한 줄 알았는데 역시나 다른 사람의 견해를 나타내면서 뭐하고 있어요? 비교, 대조하고 있는 거죠. 넘깁니다. 무슨 사람? 다 썼어? 사람들 간의 합의를 통해 국가라는 제3자의 지배를 똑같이 받음으로써 서로 간의 무질서한 투쟁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다. 똑같네, 아까랑. 근데 걔 차이점은 뭐야? 2단계에서 일어났냐? 자연 상태에서 바로 일어났냐?
이에 대해 루소는 홉스가 자연 상태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를 탐구한 것은 적절했다. 여기서는 뭐냐면 이에 대해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 뭐야, 홉스의 개념을 알고 이 문장을 읽으라는 소리입니다. 이에 대해라고 하면 앞에 있는 거를 통해서 이어 뒤를 읽어라 라는 소리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적절했다. 왜? 요거는 공통점이니까. 루소도 인정하는 바이니까. 하지만 뒤에는요, 자연 상태의 문명을 통해 만들어진 정령을 전제한 반면에 인간의 연민의 감정 등의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게 차이점. 차이점의 핵심은 여기죠. 왜? 이거는 루소 이야기잖아요. 루소는 무조건 죽어도 때려 죽여도 자연 상태의 인간은 그대로란 소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뭐야? 앞에 있는 것을 토대로 루소가 홉스를 깐 걸 나타냈네. 우리 근데 또 홉스 루소 비교한 거 어디 나와 있었어요? 아까 문제 있었죠? 그 문제 풀 때는 그럼 여기만 뒤져보면 되잖아. 그 다음에 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루소의 이러한 입장은 당대 사회에 대한 그의 비판적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홉스에게는 무질서한 사회적 혼돈이 무엇보다 큰 문제였고, 자 여기 요약입니다. 윗글 요약 부분이에요. 왜? 문단 보니까 마지막 문단이죠? 마지막 문단은 뭐예요? 요약? 의? 아니면 뭐 앞으로의 전망? 그런 것들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글쓴이의 생각, 주장. 그래서 요거 홉스는 무질서한 사회적 혼돈이 큰 문제고, 그래서 자유보다는 강력하고 합리적인 국가적 통제를 통해 질서가 중요했다. 이게 홉스. 그 다음에 반면 나왔죠. 반면 루소는 전제 권력의 횡포와 그 아래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대요. 그래서 뭐야? 사람들이 가진 이 자연적 권리와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를 중시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홉스와 루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국가에게 다 맡기냐? 아니면 국가를 어떻게 조금은 중재를 해야 되냐라는 거지. 루소 입장에서 국가는 개새끼들이니까.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애들이니까. 홉스에게 국가는 그래도 얘들 보호해주잖아. 살려주잖아. 그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루소에 대한 비판점도 있죠? 그래서 여기가 요약. 근데 이제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선언하면서도 인간의 사회 문명을 버리고 완전히 자연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뭔 소리야? 해결을 원해?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돼? 루소의 말에 따르면 우리 다 어떻게 해야 돼? 핵전쟁 일으켜가지고 다시 석기실에 돌려. 가능해? 지도 알아. 그럼 루소의 비판점이겠네, 이거. 루소의 한계점. 루소 한계. 모순이죠. 해결 방법? 다 뒤지자. 불평등을 없애려면 문명을 없애야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없앨 수 있어? 없어? 응, 안 돼. 하지만 그의 선언은 당시 사회 모순과 폐해를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사회의 실상을 파악하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다시 되돌아보게끔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야? 이 하지만 뒤가 뭐야? 그렇지. 그러면서 현실사회 개혁과 또 다른 인간관을 정립하는 데 길잡이가 되는 원리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교육적 실적이 왜 여기 또 밑줄 쳐져 있어? 그럼 루소가 얘기한 교육은 뭔지 우리는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루소가 생각한 교육은 뭘까? 지금 여기서 니들도 얘기할 수 있어. 자, 루소는 절대평가 좋아할까? 상대평가 좋아할까? 상대평가는 서로 경쟁하고 통수치고 하는 겁니다. 절대평가는. 근데 당연히 루소는 절대평가 좋아하겠죠. 왜? 모두가 자연적으로 알아서 올라가게끔 아무 개입 없이. 하지만 상대평가는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 경쟁을 하고 점수에 대한 소유, 욕망을 가지잖아요. 끝이에요.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윗글의 전개 방식. 사회 불평등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고 그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역사적 사건 뭐 있었는데요? 시민혁명이나 그런 거 있었나요? 없어요. 얘가 없죠. 사회 불평등에 대한 쟁점을 도출하고 대립되는 관점을 쟁점별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맞습니까? 쟁점이 뭐냐면요. 대립되는 포인트거든요. 토론에서 많이 나오죠. 얘는 뭐예요? 쟁점 도출했습니까? 사회 불평등이 어디서 나타나요? 뭐 인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라든지 그런 거 얘기 안 했습니다. 3번. 사회 불평등과 관련된 가설에 대해 대립되는 두 학자의 견해라고 하는데요. 자, 얘는 틀린 이유가 뭐죠? 홉스와 루소는 대립했어요? 뭐도 있어요? 대응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요. 사회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 특정 학자의 견해가 변화해온. 루소가 얘기가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까? 그렇죠. 사회 불평등 문제가 대두된 배경. 대두가 뭐냐면 이제 드러났다라는 거죠. 나와 있어요? 네, 1문 다. 그 다음에 특정 학자의 견해를 설명. 얘 나와 있어요? 네, 루소. 이게 맞네요. 틀린 말 없죠. 자, 이제는 우리가 틀린 건 왜 틀렸는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린 부분에 내가 지금 다 X를 쳐놨죠. 근거가 있으니까요. 비문학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기억에서 디귿. 기억은 뭡니까? 루소가 가요. 그렇죠. 어우 쉣. 루소 자연상태야. 니은은 새로운 자연상태. 디귿은 그렇지. 홉스 자연상태죠. 자, 기억은 실제였던 역사가 아니라 가정을 통해 상상한 상태라는 점에서 니은과 다르다. 맞아, 틀려요? 맞습니다. 왜? 1문단 보시면요. 2문단 보시면요. 기억 실제였던 역사가 아니라고 있었죠. 그거 아니야. 하지만 니은은요. 실제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국가라는 거라는 거는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자연상태 우리가 다 노예야. 그래서 우리 지금 다 뭐야? 루소에서는 우린 다 지금 노예인 상태예요. 근데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은요. 맞는 거야. 맞아요. 디귿은 뭡니까? 무엇을 가정했죠? 모두가 다 치고받고 싸우는 거를 가정했다는 점에서 다르죠. 3번은요. 보통의 인간들은 평등하게 살아가는 상태라는 점에서 기억과 유사하다. 맞아요. 맞죠. 왜 평등해? 니은도 평등해? 다 같이 노예잖아요. 평등한 노예라며요. 그 다음에 4번은요. 니은은 개인들 사이에 투쟁이 일어나는 혼란한 상태라는 점에서 틀려요. 그렇죠. 왜? 새로운 자연상태는 투쟁이 일어납니까? 국가가 생겨서 그걸 뭐 하고 있습니까?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하진 않습니다. 디귿은 혼란한 거고 얘가 틀렸네요. 5번은 디귿은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점에서 기억과 다릅니다. 네, 맞아요. 3번이 아까 그 가저, 교육적. 그러면 루소 이야기를 교육에다가 적용을 시켜보자는 건데 이런 개념 적용 문제가 보통 몇 점이다? 3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지문은 3점짜리 없죠? 지문이 쉬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원래는 다른 지문에 따라서는 이게 3점입니다. 3점 표시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다른 거 3점 표시돼 있어. 이게 그만큼 쉬웠다는 지문이죠. 자, 3번. 야, 성준아, 이거 읽어봐. 보기. 욕망을 따라가면 이미 지나온 나라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갈 나라는 계속 커지고 넓어진다. 결국 사람은 지쳐버리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쾌락을 맛볼수록 행복은 멀어져 간다. 반면 자연상태에 가까울수록 인간의 능력과 욕망의 차이가 작아져 행복에서 멀어지는 일이 적어진다. 불행은 결핍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느끼게 하는 욕망 속에 있는 것이다. 자, 이거 뭡니까?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면은 욕망이 생긴다. 인간에게 일어난 정념. 아까 루소 얘기랑 일맥상통하죠? 계속해봐. 사람들이 아이의 교육에 손을 댄 일에 아이들을
지원하는 수단으로는 경쟁심, 질투심, 선망, 서영심, 탐욕, 공포심과 같은 것만 사용했다. 자, 이런 거 루소는 눈을 뜨고 지켜만 봅니까? 뭐 지켜봐요. 왜? 결국 뭐야? 사람들이 아이의 교육에 손을 댔다라는 것 자체가 자연 상태를 어떻게 한 거야? 박살낸 거잖아. 계속. 그러한 정념은 어느 것이나 모두 상당히 위험하여 육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정신을 부패시킨다. 아이의 머릿속에 선과 악에 대한 교훈을 집어넣으려 함으로써 악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 결국 뭡니까?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연 상태로 냅두라는 소리죠?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마다 뭡니까? 악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야?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마다 얘들은 커서 뭐가 된다는 거야? 불평등의 씨앗이겠죠. 왜? 루소에게 악은 사회 불평등이니까요. 즉 국가 권력. 1번 루소는 아이들에게 정념을 일으키는 교육이 불평등과 같은 사회에 존재하는 악덕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2번 루소는 아이들에게 사회에서 우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을 보여주고 그를 부러워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교육에 대해서는 올바른 교육이 아니라고 봤대요. 맞죠? 왜? 아까 얘가 얘기한 선망, 허영심, 탐욕, 공포심 2번은 선망에 대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루소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도록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아이들을 불황해가 만드는 것이다. 어차 경쟁심, 질투심 대놓고 다 나와 있네. 4번은요. 루소는 아이들에게 욕망을 자극하는 방법보단 자연상태 인간이 가진 성향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인간관 정립을 위한 방향. 맞네요. 그럼 5번 왜 틀렸어? 루소는 행복하게 만드는 게 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칭찬을 해주는 것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렇죠. 왜? 이건 왜?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는 소리는 뭡니까? 허영심이고요. 이거 칭찬해주는 거 개입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손을 댄 이후부터 애들이 다 박살이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그 내용 파악입니다. 홉스와 루소 가상대담. 이거는 뭐 읽기만 하면 돼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조 문제죠. 자, 루소. 지금의 전제 군주는 권력을 제멋대로 사용하면서 우리 사회 불평등 고착화하고 있다. 맞습니까? 네, 전제정권 3단계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래도 홉스는 뭐랍니까? 야, 그래도 존나 싸울 때보단 낫지 않냐?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 권력이 필요하다. 맞아요? 맞죠? 이거는 마지막 의의에 나와 있었죠. 아, 의의가 아니라 요약 정리할 때 홉스. 그래서 이제 루소가 국가 권력이 폭력과 약탈을 막아낸 것은 맞아. 이거 인정합니까? 루소가? 이거 인정해요? 막아낸 것은 맞지만 불평등을 제도하고 국민들이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폭력과 약탈을 막아냈다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아까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2단계 폭력과 약탈 야기하니까 이제 빈자들은 어떻게 했어? 스스로 권력을 포기했어. 어쨌든 그건 막아냈지. 하지만 그로써 뭐가 더 제도화가 된 거야? 불평등을 이제 공고해버린 거야. 홉스, 국가 권력은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므로 안정된 국가에서 국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맞아요? 국민들 자유와 권리 누릴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존나 치사한 게 뭔지 아냐? 자유와 권리를 누린다라는 말은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야? 구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누구의 압력 받아요, 안 받아요? 그쵸? 근데 봐봐. 홉스 얘기 다시 보시면요. 어디 갔어? 홉스. 여기서 홉스가 지배라는 말을 쓰거든요. 합의를 통해, 다른 사람 간의 합의를 통해. 어디 갔어? 다른 사람 간의 합의를 통해. 여기 이것 때문에 틀립니다. 4번이. 지배받는 게 자유야?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홉스의 얘기와 위배되죠. 단지 저 단어 하나 때문에. 5번은요. 맞겠죠. 지금 국가 권력은 국민들을 지배할 뿐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전제 정권이니까.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 이거 국가 권력 통제해야 된다라고 아까 마지막 요약 부분에 얘기를 했었죠. 이거 4번 네. 그 홉스 나오는 거에서 네.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연적 권리를 국가에 넘겨줄 때 끝난다. 그러니까 권리를 양도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체는 맞죠. 근데 뒤에 그 사람들이 국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가 왜 틀렸다고? 제3자에게 지배당하는데 무슨 자유와 권리를 누리냐 이거지. 근데 권리를 넘겨준다는 거 자체가 누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보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배를 당하는 거잖아요. 지배라는 말이 왜 나왔어? 지가 넘겨줬잖아. 근데 이제 루소는 지가 넘겨서 평등한 노예로 살아가는 거고 얘는 지배를 당한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5번은 뭐다? 통제 필요하다. 이것도 아까 요약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 나오세요. 자, 답은? A. 비옥하다. 맞습니까? 근데 비옥하다라는 말은 이제 땅에 걸고 기름지다 맞는 사전적 의미고. 2번은 뭐야? 삐. 지각하다. 늦었단 소리예요? 깨닫다죠. C는요. 어떤 일에 단서가 되었다. 불평등의 단서가 되었다. 근데 여기서 이 뜻으로 써도 돼요? 불평등의 시초가 되었다? 맞아요. 애매해? 아니야? 그럼 애매하면 일단 시험 쳐봐. 그 다음에 종식시키다. 뭔 소리야? 끝내다.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끝내다. 코로나 종식.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이거 빨리 집어 던지고 싶어요. 개답답해 진짜로. 근데 이젠 내 한 몸 같아. 없으면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는요. 관철시키다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뜻을 집어 쳐넣다는 소리야. 자신의 뜻을 전달하다. 강하게 전달하다는 소리야. 이거는 다른 거 하지 않아. 아예 다른 거야.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